시루에서 갓 쪄낸 따끈따끈한 떡. 그 고소하고 쫄깃한 맛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난 여기 있는 거 다 좋아해. 오래된 방법이야. 우리 애들도 저기 청라서 사는데 여기 가서 다 떡 사가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세 자매가 뭉쳤다. 어머니의 손맛 이어받은 세 자매의 떡. 달달하고 쫀득한 이 떡만큼이나 세 자매 사는 얘기도 맛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부평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와 세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떡맛을 지키는 세 자매를 소개합니다. 이른 새벽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시장 골목을 밝힌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들의 떡집인데요. 이렇게나 일찍 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은 벌써 떡을 한 판 찌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하네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저희 떡집 뜨면서 이렇게 일찍 안 나오면 못해요. 그럼 보통 몇 시에 나오세요? 저는 한 6시 반쯤 나와요. 제일 늦게 나와요, 그래도. 제 동생들은 5시쯤이면 나와요. 오늘의 주인공 세 자매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떡집을 돕기 위해 하나 둘 오기 시작해 결국 세 자매가 다 모이게 됐답니다. 선생님이 몇 대이신 거예요? 저요? 둘째요.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이 막내이신 거예요? 아, 네, 저기 나갔는데 막내요. 제가 막내예요. 저는 둘째예요. 셋째예요. 주로 떡 만들고 그러긴 하는데요.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또 일찍 퇴근하고 그래요. 세 자매가 다 모여도 떡집 일은 늘 바쁩니다. 떡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손수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만드는 떡 종류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답니다. 일단 완두찰떡, 그다음에 영양살기, 호박살기, 그리고 요거는 영양찰떡. 그렇게 3가지 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집 신우들은 부지런히 달궈집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떡을 내놓으려니 서둘러야겠죠? 이럴 때 경력 많은 첫째 따님의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첫째랑 셋째는 주로 떡을 많이 만들고요. 둘째는 판매 위주. 좀 손발이 좀 잘 맞으세요?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잘 맞죠? 자매다 보니까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다툴 때도 있기는 하고요. 어떻게 맨날 좋아요? 몇 시루의 떡을 쪄내고 나니 해가 떴습니다. 출근이 너무 늦었다 싶은데, 응? 아니, 그런데 이분 무쇼 이거 자매들이랑 눈내가 꼭 닮았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저희 사장님이고요. 사장님이라 제일 늦게 출근하세요. 늦게 출근해도 일은 똑 부러지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장사 경력만 헐 50년이라고 하는데요. 부지런한 그 내력을 주변에서도 다 안다고 하네요. 유명하죠. 부평에서는 최고로 오래됐으니까요. 뭐 역사가 깊고 또 2대째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게도 엄마하고 딸이 지금 사이와 같이 하는 거지. 세 딸이 솜씨를 잘 이어온 덕에 어느새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이젠 믿고 맡겨도 되지만 여전히 시장에 나오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돌아간 노인네들도 있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노인네들도 있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서 얼굴들 서로 보고 가고 그러니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지. 얼마나 나와 있지는 모르지만 하는 동안은 내가 열심히 하죠. 어머니 약식 주문한 거. 네. 바람떡도 3개. 바람떡도 3개 드려요? 잠시만요. 떡을 내놓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잡채는 사셨어요? 뭐든지 다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바람떡도 맛있고 떡국떡도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참 맛있어요. 야,
보기에도 쫄깃하고 맛있겠네요. 어머니 손맛에다 세 자매의 아이디어까지 더해져 많을 때는 30종류의 떡이 나오기도 한다네요. 이렇게 떡집이 잘 되다 보니 바로 앞에 2호점까지 내게 됐다는데요. 덕분에 다양한 떡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제사 때 떡을 올리잖아요. 제사 때 올리는 떡, 제사편. 여기서는 제사상에 올리는 떡부터 이바지 음식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귀한 곳에 오를 떡이라 더 정성을 쏟는다고 하네요. 그 집의 떡이 잘하는 걸 보려면 얼마나 쫄깃쫄깃한가도 중요하고요. 콩도 국산 콩을 쓰느냐 아니면 중국산 콩을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야, 이 많은 재료를 다 국내산을 쓴다고요? 이게 어쩐지 따님들 자부심이 대단한 이유가 있었군요. 이 집 떡 맛에는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재료로 요령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떡을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네, 그게 정답이죠. 드디어 떡집도 한숨 돌리나 보네요. 둘째 따님 모처럼 외출을 하는 겁니까? 저희 전 사러 가요. 전이요? 네, 배고파서 요깃거리 하려고. 맛있는 떡 그덕그덕 싸놓고 배고플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게 또 시장에 오는 재미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장사를 하던 엄마 따라 다니다 보니 이 시장 골목에 단골이 아닌 곳이 없다는데요. 덕분에 떡집을 하면서도 도움을 받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어머니 안 계세요? 엄마! 잠깐 나와봐! 한 골목에서 장사를 수십 년 하다 보니 이젠 서로가 서로의 단골이 됐습니다. 전 맛있게 하는데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랑도 잘 알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어머님이 다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떡집 따님이 전집에 와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니 인심이 절로 나옵니다. 야, 꽉꽉 눌러 담으시는 것 좀 보세요. 2만 원은 넘었는데 요건 서비스로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서비스로 먹겠습니다. 2만 원.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시장 인심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그 사이 시장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이 세자매 떡집도 바빠지겠는데요. 역시나 자매들이 똘똘 뭉쳐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좀 사이가 좋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요? 네. 나쁘진 않았어요. 내가 얘기했지. 엄마가 얘기한 게 최고야.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커가갖고 실가고 좀 약간 티격태격해. 아 솔직히 얘기해주고 내가 뭐 그탈에서 있잖아. 뭐 이렇게 크게 싸우거나 하진 않아. 아니 이 정도도 티격태격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티격태격해도 손발은 척척 맞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떡집은 딱 하루만 쉰다는데요. 이렇게 고된 일도 서로가 있어 믿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 놔뒀잖아. 내가 놔둔 게 최고잖아. 아니, 엄마 없었으면 나 없었으면 얘네들이 나와가서 이 세상에 없었으면 떠나지 못했지. 우선 일단은 감사한 건 엄마랑 아빠랑 저기 만나서 셋을 놔뒀으니까 감사한 거지. 이번엔 또 무슨 떡을 만들려고 이렇게 분주할까요? 가래떡 오색 떡국떡 빼는 거예요. 오색 가래떡. 오복을 다 가지라는 뜻으로 5가지 색깔의 가래떡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나도 한번 가볼까? 백미, 현미, 호박, 쑥, 그리고 흑미
맛까지. 몸에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갔으니 먹기만 해도 벌써 한 가지 복은 챙겨간 셈이네요. 떡 하나에도 손님을 위해 복을 담는 마음. 그 마음 덕분에 세자매 떡집이 이렇게 사랑을 받나 봅니다. 저기 세자매 식구들은 올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기 2024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게 1호예요, 1호. 가족 건강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지내는 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제 소망은 저희 엄마와 세 자매가 운영하는 떡집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떡집이 되는 겁니다. 엄마, 세 자매, 화이팅! 맛있는 떡으로 복을 짓고 사는 세 자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켜온 이 정성의 맛. 부디 오래오래 맛보고 싶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 세련된 양복. 옷이 날개란 말처럼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오늘의 주인공. 옷에 관한 다 만들어 드린다 하고 보시면 돼요. 양복계 마술사의 등장. 손님이 원하는 양복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들어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경동에서 양복점을 하고 있는 서인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쟁이 양복 재단사 서인덕 씨를 소개합니다. 인천 골목을 지키고 있는 한 양복점에 도착. 그런데 말입니다. 양복은 안 보이고 곳곳에 자리 잡은 아기자기하고 엠틱한 소품들이 눈에 띄는데 아니 여기 양복점 맞아요? 여긴 아주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양복점, 72년 된 양복점입니다. 아, 잘 찾아온 게 맞았군요. 지금 보이는 양복들은 모두 인덕 씨가 직접 제작한 양복들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멋집니다. 보시다시피 코트, 양복, 또 신부님 프레시아스까지 어떤 옷이든지 원하시는 제품은 다 해드립니다. 네. 인덕 씨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양복부터 시작해서 여성복, 사제복까지 인덕 씨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훌륭한 옷 한 벌이 완성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치수 좀 맞추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때마침 손님 한 분이 양복을 맞추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이제 인덕 씨가 분주해질 시간이죠. 처음 재시나요? 네. 네. 이게 양복 재시. 요거는 이제 채촌기라고 그래서요. 체형이 다 구분이 돼요. 편안하게 계세요. 고개 드시고. 손님은 편안하게 계십시오. 저 서인덕이 알아서 해드립니다. 손님이 신경 쓰일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채촌 작업을 거칩니다. 채촌이란 손님의 사이즈에 맞춰 치수를 재는 걸 뜻합니다. 디자인도 바지는 이렇게 주름을 하나 넣으시든지 조거리는 단추 2개.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골라주는 친절한 인덕 씨. 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즘에도 손님분들 많이 오시나요? 한 번 마치신 분들은 꼭 마치러 다시 오죠. 사입지 않죠. 그럼 좀 오래되신 분들은 몇 년 정도 단골이세요? 글쎄요, 지금 예전에 총각 때 마치고 지금 자식이 시집장가 보낼 때 같이 와서 마칠 정도니까 예, 오래된 거죠. 보통 3, 40년. 인덕 씨가 양복 재단사로 걸음마를 뗀 것은 1976년. 모두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주변의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40년이 넘는 시간을 양복 만드는 일에 바쳤습니다. 이제는 서인덕 이름 세자보다
양복재단사 서인덕이 더 익숙하답니다. 손님이 떠났으니 이제 양복을 만들어 볼 시간이네요.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도구부터 준비하는 인덕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부터 인덕씨의 손때가 묻어난 가위까지. 가위도 여러 가지. 이건 재단하는 가위고, 이건 일할 때 양복 만들 때 하는 가위고, 이거는 천 자를 때 쓰는 가위고, 여러 가지지. 적하면 적. 오랜 세월 사용한 도구들과 함께라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입니다. 인덕씨가 종이로 먼저 재단을 시작하는데요. 이야, 이 손놀림에서 깊은 연륜이 묻어납니다. 뭐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뭐. 이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종이로 먼저 재단을 하는 이유, 바로 천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채색전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재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앞판, 이건 뒷판. 순식간에 양복 상의와 하의의 재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양복점을 찾은 한 남자. 가방은 언제 산 거야? 이거 산지 한 달 좀 됐을 거예요. 이전에는 천 가방으로 쓰다가 그랬더니 너무 아니 오히려 좋네. 그죠? 이만큼 그러니까 익숙하게 이어지는 수다. 아니 혹시 단골 손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수제자. 모든 면에서 일 말고 딴 것도. 단골 손님이 아니라 인덕씨의 제자 석찬씨입니다. 애정 듬뿍 담은 코트를 만들어줄 만큼 아끼는 수제자라고 하네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코트가 많은데 이것만 입고 있어요. 네. 그건 선생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맨날 이것만 입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때 농담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코트 없었으면 너 어떡할 뻔했냐고. 그만큼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해 인덕씨의 양복을 적극 홍보할 정도로 총명한 제자죠. 인덕씨의 소신을 담아 만든 옷들은 유행을 쫓지 않아도 그 자체로 트렌디합니다. 쉽게 낡지 않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것 또한 자랑할 만한 점이죠. 보통은 맞춤 양복하면 양복만 전문적으로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인덕 선생님은 양복뿐만 아니라 진짜 어떤 의류든 사진이나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만드실 줄 아니까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른으로서도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을 향한 석찬씨의 애정이 돋보입니다. 한편 작업을 이어가는 인덕씨. 지금은 무슨 작업 중이십니까? 재단 종이를 이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작게 접은 거죠. 수납함을 가득 채운 종이들. 그만큼 이 양복점을 다녀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손님들이 마친 종이 재단을 수정해서 보관했다가 전화상으로 오지 않고 검정으로 양복해 주세요 하면은 검정이 예전에 오지 않고 잘 맞아 나간 거 뭐냐 그대로 해서 납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덕씨와 함께 바람 좀 쐬러 가볼까요? 인덕씨가 건넌 이 골목은 다른 이름이 있었답니다. 쌀이제라고 해요. 여기가 쌀이제 고개. 여기가 쌀이제 고개라고, 쌀이제라는 것은 쌀이나무를 말해요. 빗자루 만드는 건데 그런 나무가 많았었다 그래요. 이 건물들이 없을 때는. 그래서 쌀이제라고 합니다. 1970년대엔 이 거리에 약 40여 개의 양복점이 들어설 정도로 양복점이 호황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복점들은 점점 사라졌고 단 3군데의 양복점만이 남았습니다. 인덕씨의 양복점은 그 3군데 중 하나죠. 그럼 이제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종이로다 떴던 것을 천 위에다 올려놓고 천에다 대고 이제 재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채색을 해야겠죠?
비로소 전으로 재단하는 작업에 돌입한 인덕 씨. 요거는 현재 저기 기지 중에서 제일 좋은 캐시미아. 캐시미아 기지고 코트, 콤비 이게 해 입는 기지죠. 한겨울용, 겨울용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용 양복에 맞게 고급 캐시미어를 사용합니다. 캐시미어 외에도 질 좋은 천들이 많다는데요. 요거는 이제 영국제. 영국에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럼 기지가 한국에 오기까지 한 7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싼데 전부 다 여기는 중상 좋은 기지만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태리제. 좋은 옷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가 중요하겠죠? 다시 작업을 재개한 인덕 씨. 종이를 댔던 부분을 초크로 표시해 줍니다. 인덕 씨는 눈 감고도 양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일에 숙련됐지만 이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후배를 양성하는 일이 쉽지가 않답니다. 이걸 배우기가 지금 후배 양성이 안 되는 이유가 배우기가 이게 하루아침에 배워지질 않아요. 양복 한 벌엔 한 사람의 수많은 손길이 거쳐간답니다. 인덕 씨의 양복이 근사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재단을 마쳤으면 가봉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가봉이라는 것은 옷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비루다가 옷을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손님의 것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봉이에요. 저거를 볼륨 잡으려고 얘도 평평하게 하지 않고 좀 볼륨을 잡아가면서 뜨잖아요. 그렇지. 근데 코트는 그냥 평평하게 그 떠도 평평해도 상관이 없지 이제. 수제자가 존재하기에 인덕 씨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양복을 배우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석찬 씨가 더욱 애틋하다는 인덕 씨. 이제는 하나를 알려고 그러면 그냥 10개를 가르쳐주고 싶고 누가 또 젊은 친구들이 배운다고 그러면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작업한 결과 드디어 가봉 완성입니다. 가봉까지 완성하고 나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란 사실. 이 가봉이 다 완성됐고 손님이 오시면 이제 입어보시고 이제 수정에 거쳐서 기술자한테 넘어가서 기술자가 완벽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으러 오셔서 멋있게 입으시면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덕 씨의 정성이 한껏 들어간 멋들어진 양복 한 벌. 양복은 인덕 씨가 걸어온 묵직한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양복 재단사로서 인덕 씨가 꿈꾸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뭐 이대로 그냥 잘 운영이 나가는 거죠. 딴 거 없이. 지금 와서 욕심 부려봐야 나이 70에 무슨 욕심 낼 게 뭐 있어요. 다음에 누가 하게 될지 이대로 이후에 인수를 맡아서 계속해서 양복점을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젊은 친구가 와서 기술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공들여 만든 양복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양복 만드는 일에 쏟은 인덕 씨의 뜨거운 열정이 오래도록 같은 온도를 이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인덕 씨 화이팅! 무대 위 조명이 켜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태어나는 배우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핸드벨 연주도 하고 저글링까지? 무대 위 팔방미인 클라운 마이미스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제가 생각한 그 타이밍에 웃음이 빡 터져주셨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기꺼이 무대 위 광대가 되어 관객들을 웃고 올리는 그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클라운 마이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운 비비 최은비입니다. 우리나라 클라운 마임을 이끌어 나가는 최은비 마이미스트를 소개합니다. 인천의 한 소극장입니다.
작지만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문화의 산실인데요. 바로 이곳이 주인공이 일하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극장이라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배우 겸 직원인 셈이죠. 극장에 이손도 모자르고 저는 원래 극장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공연만 아니고 청소에서부터 공연자 섭외 그리고 뭐 일정 조율 이런 것까지 다 손대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몇 시쯤 방문 가능하세요? 극장 운영을 하던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극장이 놀이터이자 아지트였다는데요. 무대를 기어다니던 갓난아기가 어느새 자라서 어엿한 배우가 되었답니다. 여기가 저희가 작업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제 공연장입니다. 이 무대에서 수많은 공연을 보고 자란 아이가 이젠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 연습을 준비하는데요. 최은비 씨의 클라운 마임 특징은 바로 핸드벨입니다. 공연 중에 핸드벨 연주라니 쉽지 않겠네요. 원래 연극 배우가 처음에 꿈이었어요. 이 작품도 해보고 저 작품도 해보고 하다 보니 말이 없이 내가 온전히 혼자서 끌어갈 수 있는 작품의 매력이랄까 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클라운 마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극에 빠졌지만 처음부터 클라운 마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클라운 마이미스트였던 부모님의 공연을 보며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답니다. 오늘은 레스토랑 비비로의 초대라는 작품을 연습할 텐데요. 직접 만든 작품인 만큼 소품도 더 꼼꼼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관객이 와 있었네요. 제 딸입니다. 저는 뭐 3살, 2살 때부터 극장을 기어다니면서 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제 딸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랬듯 무대 위 엄마를 보며 행복해하는 딸을 볼 때마다 힘이 난다는데요. 어느새 극장은 딸아이에게도 좋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멋진 연주를 들은 소감이 궁금한데요. 얼마나 좋았어요? 이만큼. 연습에 한창이던 은비 씨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요.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떨어뜨리네요. 손이 구멍이 아직 안 풀릴 것 같은데? 최은비 씨의 어머니 배우 박상숙 씨입니다. 1984년 극단 마임을 창단해 당시 생소했던 마임을 알린 1세대 마이미스트인데요. 최은비 씨의 끼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네요. 처음엔 힘든 길을 걱정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세워놨는데 그렇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던 환경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즉 우리 그 단원들을 훈련시킬 때 같이 합류시켜서 훈련시킬 걸. 선배로서 엄마로서 딸에게 해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삶이 그대로 딸의 길잡이가 돼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극장이 쭉 올해 100년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개인으로서는 이제 클라운 비비라는 캐릭터가 이제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뭐 유럽이나 이탈리아 이쪽 나가서 세계에 있는 공연자들이랑 같이 축제에서 공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말 대신 표정과 몸짓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클라운 마이미스트 최은비 씨.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그날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